자, 안녕하십니까.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 강사 이기선입니다. 자, 오늘은 비대면 4강을 진행할 건데요. 원래 이제 비대면 3강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현대시의 패턴, 이 가남과 고단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대면 3강을 들은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4강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남과 고단한 부분, 우리 강의 노트 먼저 펼치시고요. 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 자, 그럼 이제 비대면 4강 1교시 문학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가난과 고단함이라는 건 뭐 직접적으로 상황이 표현되겠죠. 부정적 상황이. 그래서 어떤 궁핍함이나 생계 문제, 또 가난과 관련된 상황, 고단한 삶을 드러내는 거. 우리 이미 뭐 시를 한 편 해봤습니다. 한편 그 박목월의 층층계라는 작품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시대적 상황과 엮여 있어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이 작품 보시면 패턴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서를 보면 비애나 한탄을 드러내거나 뭐 그렇겠죠. 궁핍함이나 이런 어떤 고단한 삶의 문제가 있으니까 또 내적 갈등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를 보면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고결하거나 극복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 또 대상이 궁핍할 경우에 우리 오늘 이제 한 작품 해볼 건데 그 여승이라는 작품을 해볼 거예요. 백석의. 공감이나 연민의 감정을 대상이 만약에 궁핍할 경우에는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다고 하고 뭐 어렵진 않으니까 교재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교재는 76쪽입니다. 가시는 조금 다른 패턴이고요. 같은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묶었고 나시에 약간 그런 고단한 삶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럼 4번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가는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려 했던 화가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서 가난했던 그의 삶에 관해 떠올린 생각, 궁핍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려 했던 그런 작가예요. 자, 그래서 요 가에 관한 내용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근의 화백입니다. 대상이죠. 시적 대상입니다. 자,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거든 물끄러미 그걸 치워다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곤 하는데 쳐다보고 이제 상상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을 이제 보면서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은 할머니라든가 손주 이제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박수근 그림에 이제 등장하는 소재죠.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인데 여기 이제 박수근 화백이 다룬 게 보기에 나와 있지만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했잖아요. 우리의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삶을 소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함과 이제 진실함을 그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로 제목을 바꿔봐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아라라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 대해서.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전부 경어체로 돼 있어요.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들 이제 걸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장면은 이제 박수근 화백과 관련된 일화예요. 일화를 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상적인 빨래를 개는 손이지만 예술가의 손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손이 이렇게 일상에 사용되는 모습 참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런 박수근 화백의 손 그 아주 다정하고 인간적이면서도 5번이에요. 이 손이 인간적인 모습 박수근 화백에 주목을 하면 그러면서도 하여튼 또 따뜻한 마음씨도 지니고 있는 이런 예술가의 손이 이런 일상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주 다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빛들 또 그 죽은 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를 쫓아가
있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햇빛이 쫓아갔는지 그것이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건지 그래서 아주 훌륭한 예술가의 그런 손길 위에서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거 아니면 그가 마른 빨래개만 들었을지 모르는 뻐꾹새 소리 이런 것들이요. 다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궁금한 대상들이죠. 햇빛들이나 뻐꾹새 소리 같은 것들.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왔을 가난이며 그리움. 그렇게 살아왔죠.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궁금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햇빛이나 뻐꾹새 소리 또 어떤 그의 죽음에 느끼는 무상감을 얘네들한테 투영해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유한한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박수근 화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햇빛들은 어디로 갔을지 거기에 있는 뻐꾹새 소리 또 그가 가지고 왔을 그 가난이나 그리운 것들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유한한 존재들의 어떤 한계에 대한 존재의 한계에 대한 그런 애상감을 느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시상이 좀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표현되는 어떤 따뜻한 그런 인물들의 모습, 소재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 다정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느꼈는데 그 뒤에 이제 시상이 전환되면서 그런 훌륭한 예술가였던 박수근 화백이 죽은 뒤에 느꼈었던 무상감을 다른 이제 그 소재들의 투영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햇빛들, 뻐꾹새 소리, 가난 그리움 이런 것 다 어디로 갔는가? 그런 존재의 한계들에 대해서 애상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작품, 비애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봤고요.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다음 나시 보기 볼까요? 나는 대동 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삶을 상상하며 표현한 작품이네.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는 사실적이고 실용적인 지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김정호의 삶을 상상한 거야. 당시 지도를 만드는 일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대. 이 점에 주목하여 시인은 비유법을 사용해서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호가 그래서 고난이나 고달픈 삶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상해서 지은 작품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볼게요.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 어둠 덮인 이쪽 능선도가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네요.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그러니까 멀리까지 지금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게 펼쳐진 구름대. 시각적인 이미지죠. 헛디뎌대 아득해맨 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붙고 스치는 소매 끝마다 툭툭 수평선이 끊어서 사라진다. 별거 없네요.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는 여기서 김정호 그 대동여지도를 만든 지도를 만든 김정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다 끝에 도달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풍경을 마주한 거거든. 그럼 바다 끝에 끝까지 거의 멀리까지 왜 갔겠어요?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닌 거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온 거예요. 아주 고달픈 삶이었겠죠. 그래서 아득히 헤맨 날들이라고 그랬잖아.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닌 거죠. 고달프게. 그래서 거기 이제 풍경을 바다 끝에 도달해서 이제 풍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1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1년 그렇게 필기하시면 되겠고 별건 없습니다. 자, 사라진다 일념도. 일념도 사라진다는 거야. 도치가 돼 있는 거죠. 세상 흐린 웃음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아까 이제 거기 나와 있었죠.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보기에 나와 있었죠. 야, 그 지도 따위를 뭐하러 만들어? 당시에는 뭐 지도의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멀리까지 다니지 않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감추면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런 사랑, 일념과 사랑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집념이죠. 지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의지 그런 걸로 보면 되죠. 그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해진 발바닥. 그 해진 발바닥이나 간발 그 걸으면서 얼마나 발바닥 해지고 피 얼룩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난을 겪은 거죠.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시련과 고통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저렇게 점은 바다에 팔아서 풀어지느냐? 패선된 목선 하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패선된 목선 하나에 비유했어요. 그 처지를 갖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죽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 그러니까 이 고독함 속에서 이제 자기 혼자 있으니까 두고 온 자식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고난을 겪은 김정호의 모습을 좀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굽은 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둡고 외진 골목에 자식 두어 던져놓고도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던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명히 것도 있었어요. 어느 밤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만족감을 느낀 때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희미한 빛 속에는 수없이 물살이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강만큼이나 그리움이 끝없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뭐 마주서 말이 또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 이것도 이제 비유하는 거죠. 좀 여기 보시면 돛배 한 척도 똑같이 비유하는 겁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어. 여전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려 하는 자신을 비유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정호가 겪었을 고난을 상상하면서 쓴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지만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해보고 좀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같이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간의 흐름. 뭐 시선의 이동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딱히 말할 건 없죠.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가상의 예찬 아니고 3번 색채 이미지를 대비 아니고 말을 건네는 방식 나는 아니에요. 가는 경어체 쓰니까 그럴 수 있는데 5번 의문형 종결어미 어떻게 되었을까 뭐 가에는 그런 게 있죠. 또 풀어지느냐 이런 거 써서 종결어미만 보면 되니까 5번이 답이에요. 자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먼저 우두커니 박수훈의 그림을 응시한다. 맞죠? 화자가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전달한 방식 맞습니다. 화자가 상상한 장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감동적인 작품을 다시 창작하겠다는 거. 리을은 감동적인 작품을 다시 장엄한 손길이 다시 떠있는가. 이 문맥 보시면 뭡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죽고 없지만 그와 함께했던 햇빛들이라든가 뻐국새 소리 같은 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다시 창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궁금해하는 거죠. 궁금한 대상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창작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존재 유한성에 대한 비애감 드러내고 있죠. 미음도 맞습니다. 3번 이런 것만 한 번에 풀어줘야죠. A는 뭡니까? A는 가슴이 알아라는 것이 만족감이죠. 뭐 B도 마찬가지야. 둘 다 뭐 만족감을 느꼈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번 풀어볼게요. 가에서 나가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 바꿔보았다가 저녁 무렵 개어놓은 점을 떠올리는 것은 그저 그의 삶에서 상상하는 거 맞습니다. 2번 가에서 내가 궁금한 일들이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나 그리움 같은 것들이 무엇이 되었는지라는 화자가 서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박수군의 삶에서 선한 것.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죠. 그냥 그들의 생활, 그들의 가난, 그리움 이런 걸 소재로 삼았다는 겁니다. 벗어나게 해주고 이건 뭐 선지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박수군의 그림이 그런 게 아니에요. 3번 볼게요. 2번 일단 답이고 나에서 헛디뎌 내 아득해맨 날들을 대동열들을 만들기에 김정호가 걸었던 시간으로 이해한다면 고난 맞습니다. 목선 하나가 김정호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아까 제가 미리 썼어요. 모래벌에 덩그러게 남겨진 패선은 쓸쓸하고 외로워. 그렇습니다. 고독한 처지예요. 또 한측의 돛배가
김정호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등불이켜고 어디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끊임없이 길을 떠도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조금 더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난과 고단함, 특히 고단함에 주목했던 시들을 좀 봤습니다. 자, 가난함과 고단함 02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기가 없어서 이게 복합 지문이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가작품, 나작품 둘 다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가는 일단 고전 우리가 판소리를 이제 모티프로 한 거죠. 흥부가를 모티프로 해서 박지삼의 흥부 부부상.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자,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로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 이게 핵심이에요. 웃음의 물살이라는 뜻이죠. 웃음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흥부 부부는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난에도 굴하지 않는 태도죠. 그래서 욕심을 이제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우리가 이제 흥부 부부한테 본받아야 될 그런 태도인 거죠. 금이 문제리 황금, 금이나 이제 황금 벼이삭은 어떤 거예요? 이제 세속적 가치인 거죠. 물질적 가치입니다. 물질이나 세속적 가치를 얘기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리 하는 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웃음의 물살, 얘네들보다 웃음의 물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야.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그러니까 금이나 황금 벼이삭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웃음의 물살, 거기에 굴하지 않는 긍정적 인식을 갖는 그런 정신적 가치, 낙천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반복적인 구절들도 있는 거고요. 없는 떡방아 소리, 가난한 형편이라는 거죠. 있는 듯이 드러내야 돼. 굴하지 않는 거죠. 낙천적인 태도인 거죠. 손발 다른 처지, 이제 고단한 삶을 산 거야. 가난 때문에.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들아. 함께 웃어요. 함께 서로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낙천적이고 또 서로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가난하고 고단한다 할지라도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천적이에요.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래서 이제 구슬이라는 건 여기서 비유한 겁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제 연민을 갖는 거죠.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이겨내기 위해서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상대에 대한 이제 사랑과 연민이 있는 겁니다. 연민. 그러다 금시 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서로 이제 부끄러워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를 서로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먼 물살이 가다가 비유하는 거야.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놀라. 갑자기 쑥스러우니까. 우리가 왜 울었지? 쑥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웃음, 진정한 의미의 웃음입니다. 본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해야하고요.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계속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는 거를 반복을 하면서 반복과 대비된 것, 즉 세속적 가치나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대비시키면서 설사 가난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웃음 물살, 이거는 바로 이제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뜻하는 거고, 물질적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행복이겠죠. 그래서 가난에도 굴하지 않는 흥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자, 그 다음 지상의 방 한 칸, 박영환님의 죄를 빌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 자, 세상은 또 한 번 고비를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죠.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셔요. 꿈결 지우고. 그래서 시름, 뭐 걱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십니다. 몸부림치다 와닿는 둘째 노, 아까 층층계하고 이게 비슷한 작품이에요. 층층계. 우리 그 가장의 굉장히 힘든 삶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둘째 놈 에린 손끝이 천근으로 아프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 느끼는 책임감, 무게 이런 것들이 진 누르는 겁니다. 자신이 온전히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미안함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어떤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발언이고 이불을 다독여준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이 나이트로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작가 똑같이 이제 아까 층층기하고 똑같네요.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맺고 밥을 비는 재주. 글 쓰는 직업을 가진 겁니다. 화자는.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이거라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갈처럼 넓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막막한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가릴방 한 칸이 망망천지 없단 말이냐. 근데 뭐 이 제대로 어떤 거주도 좀 열악하죠. 그래서 이제 없단 말이냐 하고 서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궁핍한 형편에 대한 어떤 한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웅크리고 잠들었어. 왜? 방이 좁으니까. 얼굴을 대본다. 밖에는 바람 소리가 사정이 없고 청각적 이미지죠.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아주 그냥 씌인 거야. 밖에 나가면 겁나 뭐 힘들겠죠. 며칠 후면 남이 놓을 방법.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이제 이런 그 집에서 이제 곧 방을 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화되죠. 근데 지금 냉혹한 현실이잖아. 바람 소리가 사정이 없잖아. 잠이 오지 않는 거야. 또 반복하고 있죠. 정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방 한 칸이라고 하는 거. 그 묵을 방 한 칸이 없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불안정한 거죠. 자, 그래서 층층계 여러분 같이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가는 청각적 이미지. 나도 청각적 이미지가 있잖아. 바람 소리 들리잖아. 그러니까 아니고요. 둘 다고. 2번 가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나가 오히려 시간적 배경과 밤이라는 시간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고. 3번 나는 가와 달리 명령문 형식을 통해 오히려 가가 명령문이죠. 가가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아니고. 그것은 뭐야? 웃음살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헤아려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가와 달리 예스러운 종결 표현을 써서 뭐 그런 거 없고요. 뭐 쓸데기 없는 천지들이 많네. 특정한 식구를 반복한다. 확실히 문제다 반복하고 있잖아. 나에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 반복하고 있고. 5번이 답이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상대에게 연민 맞습니다. 니은 절망적인 식 맞아요. 사태의 원인 디귿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그게 아니죠. 지금 내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야. 외부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내부죠.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난과 고단함 02번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가난과 고단함 03번입니다. 수특 맨 앞에 있는 작품인데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자주 나오는 작품이라서 잘 봐야 됩니다. 백석의 이제 여승입니다. 대상에 대한 연민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인의 이제 비극적인 그런 궁핍한 삶에 대한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전체적인 시상 전개를 좀 아셔야 돼요. 일단은 가장 시간적으로 늦은 거는 현재는 요게 시간적으로 제일 늦습니다. 4번이라고 표시하고 1, 2, 3이니까 역순행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여인의 삶을 왜 여승이 됐는가? 결국 이거는 왜 여승이 되었는가? 그 사연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자 승려죠. 왜 속세를 떠나서 이런 여승이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밝혀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역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정답은
어디 있어? 문제가 이게 있어요. 보기 먼저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기 3번 보시면 가족과 이별하고 여승이 된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이야.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민중이 겪은 고난을 다룬 건데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요. 서사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여인의 고단한 어떤 삶의 내력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연을 재배열하면 2, 3, 4, 1이 되겠죠. 2, 3, 4, 1 요렇게 돼야 되니까 3번을 정답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했다. 지금 이제 화자는 여승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깊은 산에서 이제 속세적인 걸 다 버리고 속세와 이제 단절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그래서 가지취, 그 어떤 산에서 나는 그런 그 나물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산에서 이제 후각적인 이미지죠. 깊은 산에서 지낸 거야. 시간이 좀 경과되었다는 얘기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쓸쓸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고단한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고단한 삶의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화자는 그 여인의 삶 속에서 굉장히 서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삶 속에서 역시 그 속세서 여인의 삶에서 왜 이런 서러움을 느끼는지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 이제. 자, 이제 과거로 갑니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파. 이제 그 어떤 금광입니다. 금광. 과거에 이제 여인을 만났던 곳이에요. 나는 파리한 여인. 바로 그게 그 여승이 된 여인의 속세에서의 모습입니다. 파리한 여인. 깡 말랐어요. 핏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창백한 여인에게서 옥수수 샀어. 옥수수 장사를 여기서 했나 봐요.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따르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차게 울었어. 청각을 촉각화시킨 거예요. 왜 차게 울었어? 힘겨운 삶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옥수수를 팔면서. 그래서 굉장히 여인의 그런 힘겨운 삶에서 여인은 비애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연이 나와요. 섭벌같이 나간 지아비 10년이 갔어.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이제 미화에서 표현한 건데 돌무덤으로 갔습니다.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기구한 사연이죠. 남편도 떠나고 딸도 죽었습니다. 이런 삶을 견디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이야. 그러니까 여인은 이제 속세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죠. 남편도 없고 딸도 이렇게 죽었으니까. 상공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감정이입이겠죠. 여승이 된 순간이 나옵니다. 산절의 마당께 여인의 머리오리가 속세의 흔적을 다 없애는 겁니다. 삭발을 하는 거죠.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래서 여승이 이제 여인이 여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속세에서 속세를 떠나서 여승이 된 거야. 여인은 이제 한을 잘 보여주죠. 기구한 사연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아주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비애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기억에 대한 설명. 정서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기억 뭡니까? 불경처럼 서러워진 거야? 빗대어 표현한 거 맞죠? 예상적 분위기 맞습니다. 뭘 초월적 세? 이런 선지 왜 쓰는 거야? 이거 정말 잉크 낭비입니다.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속살 떠난 세상의 처지, 그쵸? 서러움 느끼고 있습니다. 다 맞아요. 2번 볼게. 가의 식구와 나의 설명과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서 묻거나. 먼저 가지치의 내음새가 났다. 후각적 심상을 구성하여 단전된 이미지 맞습니다. 속세를 떠난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거는 그죠? 이거네. 청각의 촉각화. 서러움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미화에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상황의 비극성을 좀 심화하고 있고요. 상공도 서럽게 울었다. 감정이입한 거죠. 요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난과 고단함 다시 재촬영을 했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